이건 좀.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저 오늘 일하다가 저는 중직 한국에 B샵 들어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제 오픈을 하는 건데 저는 그 공사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가지고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B샵 말고도 뭔가 저는 일본 업체 들어오는 거 지금 B샵만 딱 알고 있고 다른 소식이 더 있을까요? 일단은 뭐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그 빔즈 팝업이 아마 한국 진출을 좀 어떻게 보면 불을 지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빔즈에서 되게 한국을 좀 깊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빔즈마저도 뭔가 들어온다라는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긴 하거든요. 하여튼 뭐 그거를 비롯해서 B샵도 이제 오픈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뭐 일본 브랜드들도 직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엉글레마우스라는 국내 이제 편집샵인데 거기서도 이제 다이스앤다이스라는 편집샵이 팝업을 하더라고요. 그 대표님이 초대를 해주셔서 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뭔가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의 한국 진출이 오히려 되게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 티타야 서점 그것도 이제 팝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 패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일본에서 눈독 들이고 있는 시장이 한국 시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패션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한국에 진출을 하는.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일본 문화를 좋아해서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 진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만큼 한국 시장이 이제 일본 시장 소비에 적극적인 걸까요? 엄청나죠. 사실 중국이야 뭐 워낙 사람도 많고 자본이 많으니까 그런 뭔가 파급력은 당연히 센데, 사실 인구 대비, 면적 대비 파급력은 한국이 진짜 센 것 같아요. 오어슬로우도 최근에 팝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최세준 대표님의 뭐 자수가 올라가서 좀 알게 되긴 했는데, 오어슬로우를 사실 터트린 거는 한국 시장이 되게 크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일본 여자 이제 인플루언서 분이 네네. 오슬로를 입고 오슬로 착샷이 하입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오슬로가 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누구요? 미유키. 미유키잖아요. 아니요, 그 전부터예요. 샵들에서 뭐 편집샵 바잉한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이미 그 규모 자체가 약간 세계적인 규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의 소비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그러니까 뭔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이건 뭐 편집하면 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전하기 전 매장이었어야 돼요. 그게 다 팔렸다는 것도 사실 진짜 미스테리긴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를 만들어내니까, 한국 브랜드, 일본 브랜드 가져가면 한국에서 소비가 되니까. 그래서 한국 참 아이러니하죠. 저는 앞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뭐 빔즈도 들어오고 B샵도 들어오고 하면은 사실 일본 내 편집샵 정말 큰 곳이 두 군데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취급하는 품목들이 국내 편집샵이랑은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 구도 안에서 국내 편집샵과 그 일본 편집샵의 구도도 궁금하고, 그 구도 안에서의 일본 브랜드와 국내 브랜드의 입지도 되게 궁금하고. 일단 네이버밸류 자체가 일본 가면 무조건 가야 되는 어떤 리스트 중에 하나인 그죠. 편집샵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모르죠. 진짜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악재일지 호재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큰 그림으로 보면 그냥 국내 브랜드의 경쟁사도 맞으니까. 네.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일본 내 경제가 진짜 안 좋다고 해요.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소비가 원활하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고, 오히려 한국 브랜드들이 일본 젊은 층한테 조금 먹힌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작년 FW 때는 그 우리 국내 노스페이스 그 숏 눕시가 나왔잖아요. 네. 그게 오히려 일본 노스페이스로 역수출을 해서 뭐라 그래야 돼, 그 기능성 의류 중에 유일하게 매출을 엄청 뻥튀기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요즘 일본 젊은 층도 뭔가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전 국내 시장에서는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어쨌든 유통사를 끼고 넘어오는 일본 브랜드들이니까 가격이 점점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보면은 저는 충분히 승산도 있고 자신도 있는데, 우리가 역으로 일본 넘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직진출이 아닌 경우에 뭔가 유통사를 끼고 넘어가거나 하여튼 그런 유통구조를 하나 거쳐서 진출을 하기에는 일본에 잘하고 있는 브랜드도 많고, 특히나 우리 같은 스타일이 조금 대중화돼 있기도 한 시장이라서 조금 더 시도를 해봐야죠. 그런 첫 걸음으로 막 팝업이나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있긴 하거든요. 일본 내에서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너무 비싸가지고 일단 그런 거에 적응이 돼 있다 보니까 일본이 오히려 괜찮은 느낌이라 하여튼 좀 그건 좀 더 알아봐야 되고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확실히 좀 올라간 것 같긴 해요. 애초에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원단 회사 원래는 사실 뭐 2, 3년 전만 해도 한국 담당자가 진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엄청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관심도는 확실히 올라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는 저희 거 잘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네.